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이해는 안 돼요. 이 범죄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았었는데 사과는 하지 않고 소위 자기 지지층들을 결집하려고 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건 지금을 형사재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여론전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사고방식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 격차가 축소되는 경향성들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. 추세가 그렇게 보입니다. 예를 들면 4주 전 같은 경우 갤럽 조사랑 지난주 갤럽 조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정당 지지율이 좁혀진 건 사실인데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중에서 진보 표집 같은 경우가 1000샘플 중에서 64샘플이 줄어들고요. 보수가 64샘플이 늘어나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.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보수층들이 위기를 느끼면서 여론조사에 상당히 많이 반응하고 있는 과표집 현상이 드러나고 있죠. 이 두 가지 정도의 중간쯤에 여론의 흐름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소위 야당 또는 민주당 같은 경우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긴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계엄군들, 20, 30대 계엄군들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맞서서 매우 느린 행동을 통해서 소위 그 집행을 막았던 현실이나 또 경호처에 있는 20, 30대 직원들이 이것들과 관련해서 경호차장의 지시를 듣지 않았던 내용들이나 또 키세스탄 같이 촛불 집회에 나왔던 20, 30대 젊은 층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하더라도 민주주의를 지켜라라고 하는 것이 전 일관된 입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네.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정당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소위 여론 형태의 어떤 경쟁으로 몰아가는 방식 자체들은 현 사태를 호도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내란 범죄자들을 정확히 단죄했을 때 앞으로 다시는 이런 내란을 꿈꾸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체포 직전 얘기